안녕하세요. 마을 기업의 이해라는 내용을 강의할 조미영 교수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선생님들과 같이 함을 즐겁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차를 보시면은 마을 기업의 정의 및 유형, 두 번째로는 마을 기업의 주요 특징, 세 번째로는 마을 기업 육성 사업의 이해 및 추진 절차, 네 번째로는 마을 기업의 관리, 다섯 번째로는 지역에서의 마을 기업의 역할, 여섯 번째는 마을 기업의 지원 정책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 기업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로 마을 기업을 알아보기 전에 마을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마을 기업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면 조금 더 선생님들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또는 도회지 밖에 비교적 소수의 살던 집들을 구성 요소로 해서 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단체 또는 리나 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은 점차적으로 도시화되면서 시, 군 단위의 인구 소멸화가 나타나고 또 고령화, 또 소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마을의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마을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는 정서적, 지리적 경계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을을 우리가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을 공동체는 단순한 겉속보다는 질적으로 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조직적으로 상호 의무감이나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특정한 사회 공간에서 공동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앞에 마을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마을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마을 공동체를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이 모여 사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집단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적으로 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조직적인 상호 의무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마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마을 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주민이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마을 기업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도 이렇게 마을 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 9호를 보시면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하는 지역의 인력 또는 항토, 문화, 자연 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소득과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거기에 플러스 기업이란 용어가 조금 더 추가됨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지침에서는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서 공공의 어떤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이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의 정의는 아까 이야기했던 행안부에서는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 이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거기에 지역 주민, 지역 자원, 지역 문제, 지역 공동체 이익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마을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의 개념을 조금 더 마을 기업을 다루고 있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면 좀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겠죠. 자,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의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 동일한 생활권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역 자원은 지역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연, 문화, 역사적 자산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문제는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지역 문제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통합이다. 그러니까 마을 기업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이러한 키워드들을 다 다루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개념을 살펴보는 데에서 지역 자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죠. 그 지역 자원에 대한 유무형의 자산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형 자산에서는 자연적 자산, 건축 환경 자산, 또 문화 관광, 공간 자산, 그다음에 기타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 자산에서는 일단 지리적 접근성, 그다음에 자연 자원, 자연 환경이 여기에 속할 수 있고 또 건축 그 환경 자산에서는 건축, 산업시설, 교육시설, 기반시설 등이 이 안에 속합니다. 또 문화 관광 공간 자산에서는 문화시설, 여가시설, 문화재, 관광 명소가 이에 속하고요. 기타 자산으로는 국가 및 외부의 유형 지원 등이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 자산에서는 문화관광, 사회자본, 이미지, 개인의 역량, 공동체 자산, 기관 자산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문화관광에서는 문화행사,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이에 속할 수 있고 또 사회자본으로는 규범이나 신뢰, 또 네트워크,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지는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라든지 정체성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고요. 개인의 역량은 재능, 기술, 역량 등이 무형자산으로 속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자산은 종교라든지 문화, 여가 생활 등이 이 안에 속할 수 있고 기관 자산으로는 기업체와의 연계라든지 공공 서비스 연계 등이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기업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그 자원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마을 기업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을 기업이 그러면은 지역 주민에게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또 지역의 어떤 소멸에 대한 대안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역 주민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찾아주는 것들이 마을 기업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거죠. 마을 기업에 속해 있는 마을 주민이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의 어떤 활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타나면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끼리의 어떤 상생,
화합, 또 주민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있는데 그런 역량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하면서 지역 주민의 이런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자립심과 의지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그러면서도 인제 그게 인제 상생 어떤 가능한 지역 발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마을 기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마을 기업이 갖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꽤 많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들을 잘 우리가 융합해서 이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마을 기업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이런 것들을 자꾸 계속 개발해 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마을 기업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쪼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마을 기업의 유형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예비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예비 마을 기업은 마을 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예비 단체로 만든 마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마을 기업에는 육성형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이 육성형 마을 기업은 1 회차 우리가 1 회차에 참여하는 마을 기업을 신규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규 마을 기업으로 지정받은 후에 2 회차 재지정을 받고 또 3 회차 고도화돼서 심화된 마을 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안정화 또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마을 기업 육성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육성형 마을 기업이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서 1 회차 신규 마을 기업은 마을 기업으로서의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 기반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을 기업으로 지정되어서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파생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청년 마을 기업입니다. 이 청년 마을 기업은 청년이 마을 기업의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 기업으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우대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청년 마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 회차 재지정 마을 기업입니다. 이는 마을 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 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입니다. 3 회차 고도화 마을 기업도 있는데요. 이 3 회차 고도화 마을 기업은 운영 성과가 뛰어나고 마을 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3 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자립형 마을 기업도 있습니다. 이 자립형 마을 기업은 3 회차 고도화 사업까지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후에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거와 반면에 관리형 마을 기업도 있습니다. 이 관리형 마을 기업은 1 회차 신규 또는 2 회차 재지정 마을 기업으로서 지정받은 후에 경영이 조금 더 불투명하거나 또 기업으로서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했을 때 관리가 필요한 마을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마을 기업에는 여러 유형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마을 기업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마을 기업의 운영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마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의 어떤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 참여라든지 민주적인 운영, 또 신뢰, 서로 상호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의 어떤 문제로 야기된 양극화라든지 사회적 배제를 결속력과 연대감 또 관용, 상호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참여라든지 공동체를 확대해서 극복해 가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호혜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헌 및 상생을 위한 어떤 공익적이고 공공성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성은 지역을 근거로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 또 교환, 분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기업성은 시장 경제력 이런 것들, 경쟁력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안정적인 매출이라든지 수익을 통해서 지속 가능 발전한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노력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기업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 지정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체성의 지정 요건은 지정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기업의 심사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으로서 첫 번째 요건은 그 마을 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 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서 출자하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 기업 설립 시에 회원은 최소 5명 이상이어야 되고 10명 이상이 출자하여서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고요. 네 번째는 마을기업은 사업 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섯 번째로는 마을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회원 5명 이상이 인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대표자를 포함해서 모든 회원이 참가해서 인문교육에 그 이수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마을 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모든 회원은 출자 금액을 최대한 공평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출자 금액은 마을 기업 신청을 위해서 출자한 자부담을 포함해서 법인에서 출자된 모든 금액을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고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은 모두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특수 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다음에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배우자 및 직계 동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세 번째, 배우자 및 직계 동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이 50% 이상을 출연해서 그중에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비영리 법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공동체성의 아까는 지정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운영을 하기 위한 요건들입니다. 그럼 마을 기업이 지정된 후에 지켜야 할 운영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 기업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회원을 확보하고 그러도록 노력해야 되고 최소 5인 이상은 지속 유지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회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출자자 지분은 지정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마을 기업 회원 명부라든지 출자자 명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서류를 준비해 두면 되겠죠. 두 번째 요건은 마을 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일원으로서 마을 기업의 어떤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확인 방법은 현장 인터뷰나 이사회, 총회 등의 회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요건은 마을 기업 운영 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투명성과 공정성, 그다음에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현장 인터뷰라든지 이사회, 총회 등의 회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운영할 때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공공성에 대한 지정 요건입니다. 요건 첫 번째는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 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고 전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두 번째로는 마을 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특히 지역의 일자리나 소득 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관이나 이런 뭐 마을 기업 설립 목적 등이 이 안에 명확하게 정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관 안에 넣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을 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 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관안에 들어가고 사업 계획서에 명확하게 제시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건 네 번째는 마을 기업의 설립 과정에 지역 주민 또는 지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해야 하고 요건 다섯 번째는 마을 기업은 정치적으로 중립된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 이런 것들을 지지하거나 선거 홍보에 마을 기업 명을 노출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올바르지 않고요.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 기업 명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공공성의 운영 요건입니다. 운영 요건 첫 번째는 마을 기업의 일자리의 질, 그리고 고용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일자리의 질은 근로자 임금 수준이라든지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 연령, 성별 등 마을 기업의 설립 목적 및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 형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실적 보고서라든지 실태 조사, 정기 점검, 지혜 이렇게 증빙 자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을 기업의 지역 사회 공헌 이런 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내용 또 계획과의 어떤 연결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특히 사업 계획서의 그런 내용에서 봤을 때에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반드시 거기다가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실적 자료로 이렇게 자료를 근거 자료로 남겨둬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활한 마을 기업 운영을 위해서 지역 주민 또는 지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협력 관계를 추구해야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을 기업은 정치적으로
기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적 요건이나 운영 요건에서도 제시했듯이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잘 운영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지역성에 대한 지적 요건입니다. 요건 첫 번째는 마을 기업은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사업자 등록 주소 확인을 하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두 번째는 마을 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서에 명확하게 제시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을 기업은 지역 내에 있는 지역 사회 문제라든지 지역 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관이나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네 번째, 마을 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주민이 주도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마을 기업의 회원 명부라든지 법인 출자자 명부라든지 자부담 내역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역성의 지정 요건에서 지역적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은면을 기본으로 하고요.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를 기본으로 합니다. 구가 없는 경우에는 도농복합시, 행정시로 해서 동으로 우리가 나누고 지역 간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범위 확대를 좀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범위를 둘 수 있고요. 지역 주민의 70%를 우리가 이제 그 70% 비율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6인 출자 시에는 지역 주민 5인 이상 그 다음에 8인 출자 시에는 지역 주민 6인 이상으로 이렇게 비율을 맞추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는 마을 기업 신청 시에 지역 주민 그래서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그 토본, 또 재직증명서, 사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증빙할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지역성의 이제 그 운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요건 첫 번째, 요건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된다라고 제시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 내 사업장 소재라든지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든지, 회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모두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두 번째는 마을 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 교환, 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 보고서라든지 실태 조사, 또 이렇게 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공공성에 기반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마을기업 소재지를 우선적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고용은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하는데 이거 역시 그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 내역 확인이라든지 근로계약서 또 사대보험 가입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건 네 번째로는 마을 기업 활동은 지역사회의 문제 그 해결과 지역 주민의 필요라든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우선을 두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적 보고서를 보고 이게 운영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심사자들이 이렇게 확인하게 되겠죠. 네 번째로는 기업성입니다. 기업성의 지정 요건을 우선 먼저 살펴보면 요건 첫 번째, 마을 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조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조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 기업으로는 부적합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을 기업은 시장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 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고 순수 민간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 기업으로는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순수 민간 시장과 상호 보완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세 번째로는 마을 기업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법에 따른 법인, 또 상법에 따른 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 농업경영처법 등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때 신청 자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눠서 운영 실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지정 요건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기업성의 운영 요건입니다. 첫 번째로 마을 기업은 지속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수 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어떤 손실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해 두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심사를 할 때에 뭐 법인 재무제표라든지 거기 안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요건 두 번째는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회원 또는 대표 또는 이사들의 어떤 경제적인 영리 활동과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마을 기업의 회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재직 증명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떠보면서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건 3은 2012년 이전에 비법인으로서 지정된 마을 기업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서 요거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에 대한 그런 그 운영 원칙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잘 이끄는 대표적인 마을 기업들이 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마을 기업을 우리가 살펴보면 문턱 없는 밥집 사회적 협동조합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환경 유기농 식자재만을 이용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로컬 푸드라든지 뭐 슬로우 푸드 이런 운동을 전파하면서 문턱 없는 밥집을 운영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미산 좋은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서는 선미산 마을에서 성장한 그런 장애 청년들이 익숙한 마을 안에서 자립하기를 꿈꾸면서 부모와 교사, 마을 주민이 십시일반해서 정성껏 모아서 만든 마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을의 중증 장애인을 고용해서 직접 유기농, 공동무역, 이런 더치, 커피, 이런 제조 판매를 함으로써 자립을 돕는 하나의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인시장 커뮤니티 주식회사도 아주 대표적인 마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우는 통인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 여가 그 활용의 질을 높이고자 통합 콜센터 및 배송센터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
그런 쇼핑몰을 구축하고 도시락 카페 운영 등을 통해서 사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협동조합 곁회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북카페 곁회는 운영을 통해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아이무드는 친환경 가구를 제조하고 목공교육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 청년이라든지 또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모하고 있고요. 전통 짜임 가구라든지 DIY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 교육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협동조합입니다. 여기는 마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어우러지는 경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카페 이야기에 있는 사람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도 대표적인 마을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노원 실버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그 단지 내에 경로당을 거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택배를 운반하거나 직접적인 직거래 유통 사업을 하는 마을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종드한 디자인 협동조합입니다. 이 경우는 한국의 미를 살린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마을 기업이고 가장 아름다운 한국 문화 정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활성화되면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계획일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흡해가지고 사업 계획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계획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진행에 결격 사유자가 있는 사업 계획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영업 허가 등에 관한 관련 법상의 사업이 불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 창출이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단체입니다. 순수 봉사단체 등 향후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 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라고 하면은 이런 마을 기업 제외 대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지요. 또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를 보면은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1인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단체가 있다면 이것도 제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신용거래 불량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형태로 가지고 있을 때에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 발급 사업이 있는데 타기관이나 타사업과 관련된 민간 자격을 부여하거나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중복 지원의 제한입니다. 보조금 그 법령에 따라서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 다른 마을기업 관련된 보조금의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마을기업 뭐 3회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라든지 그랬는데 내가 다시 신규로 뭔가 지원을 받고자 하면은 이거는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 불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R&D와 홍보, 또 경영 마케팅, 또 금융 지원 등은 마을 기업 홍보 그 보조금과 동시에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별개이고요. 그러나 사회적 기업
또 농촌 공동체 회사로서 사업 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년도에 마을기업 보조금과 동시에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 외에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자체는 마을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군구의 현장 실사와 시도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기존 보조금 지원 현황과 중복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사회 경제 분야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명확히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그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 기업은 사업 목적이 지역 문제 해결이라든지 지역 활력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대상으로는 지역 주민 중심이고 그다음에 관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지역성과 혁신성, 뭐 공공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운영에서도 운영과 수익을 동일시합니다. 그다음에 그 시민의식에서는 주민의식을 조금 개혁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하나의 단체 또는 집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업 목적이 조금 다르죠. 취약계층, 그다음에 그 취약계층을 기반으로 해서 고용 창출, 또 고용에 대한 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상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합니다. 관점에서는 공익성과 수익성,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회적 기업은 복지적 측면이 조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을 기업은 운영과 수익이 동일시되는 반면에 사회적 기업은 운영과 수익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적인 측면에서도 비고용인의 의존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 지출 이런 지속, 그래서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지속화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강한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입니다. 이 협동조합은 개인의 경제 이익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공동 수익 배분을 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 시민과 이익 집단이 이렇게 그 조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관점에서는 사회성, 경제성을 둘 수 있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운영과 수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민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참여 주체 의식화를 조금 더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그러한 단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그 공동체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회 서비스 공급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래서 고용과 소득의 창출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대상은 농어촌민과 그다음에 기촌인이 포함되고요. 관점에서는 지역성, 수익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운영과 수익이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지역 자립성을 추구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는 공동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활기업이 또 있는데 이 자활기업은 저소득층 그래서 탈빈곤화 고용 창출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관점에서는
공익성,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면서 복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요.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운영과 수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피고용인의 의존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자활 기업은 일자리 보장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 분야의 여러 사업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마을 기업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다. 운영과 수익이 동일하다. 그러면서도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활력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라는 것들이 다른 어떤 사업 그런 그 기업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에,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CB와 SB의 사업 유형으로도 나눠볼 수 있는데 CB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고요. SB는 소셜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CB에 속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마을 기업은 CB에 속하고 행정 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농어촌 공동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농립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농촌 여성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역형 마을 기업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이렇게 해서 도지자체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셜 비즈니스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은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 공동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역형 사회적 기업은 광역 기초단체 또 지방 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부처와 여러 자치단체에 속하고 있는 CB와 SB로 나누어서 사업 유형을 또 살펴보았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있음을 또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마을 기업의 이해에 대한 1강에서는 마을 기업의 정의, 또 그 필요성, 그리고 유형, 또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2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